흐물흐물하게 해오는 이 생활습관 계획표는요, 지키질 못해요. 네. 왜 못 지키는지 아시죠? 왜일까요? 안녕하세요. 말랑한 땅콩쌤입니다. 자기주도 학습 세 번째 이야기, 바로 행동입니다. 동기부여도 알겠고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행동이라는 건 이 실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사실은 이 행동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자원이라고 하면 시간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. 물질적 자원도 물론 포함되고요. 그 다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적 자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건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행력,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요한데요. 학습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습관이라는 것이 공부 습관, 그 다음에 학습 습관, 그리고 생활 습관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.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죠. 어른들도 습관은 쉽게 고치기가 힘든데요. 아이들이라면 더 고치기가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를 고치는 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 정도에서 66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. 이 정도까지 매일매일 실천하면 습관이라는 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게 된다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 사이사이에 꼭 포기하고 싶은 구간들이 생겨요. 그때가 언제냐면 3일, 7일, 21일, 이렇게 세 번의 구간들이 가장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66일째가 되면 저절로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. 오히려 안 하면 어색하게 느낀다는 건데요. 자, 마치 뭐냐면요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안 하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면 뭔가 찝찝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습관이란 걸 보통 3721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. 땅콩쌤도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. 제가 이번에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3주간 진행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, 최소 3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캠프를 21일간 3주 동안 진행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실천하기 어렵고 고치기 힘든 습관을 성공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난번에 동기부여 때 말씀드린 보상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해 주시면 돼요. 자,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 바로 언제냐면 3일, 7일, 21일, 이때마다 단계별로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3일째에 가장 큰 고비가 오죠. 작심 3일. 이때 소소한 보상으로 시작해서 7일째에는 3일째보다 조금 더 큰 보상, 21일째가 되면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눈 보상을 그때 해주시면 아이가 성취감을 크게 맛보고 습관이라는 걸 고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고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. 자, 이 보상이라는 거는 습관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때 아이와 분명히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이 보상의 크기를 결정해 주셔야 아이의 마음이 움직인다 라는 말씀은 지난번 동기부여 때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,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 목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어머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3일, 7일, 20일, 그러니까 21일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. 지켰으면 3점, 동그라미, 못 지켰으면 X, 중간 정도 지키다 말았으면 세모, 이렇게 체크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. 그런데 보통 플래너라는 게 이 노트에 이렇게 딱 붙여져 있고 닫아져 있다 보니까
저학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벽이나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아이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, 실천하면 그 즉시 가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면요. 한눈에 내가 뭘 잘 지켰는지, 뭘 잘 지키지 못했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지켰다면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못 지켰다면 다음 것을 위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답니다. 그렇다면 초등 고학년의 행동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? 바로 시간 관리의 개념을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. 시간 관리라는 게 고학년한테는 꼭 필요하죠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학년은 30분. 그런데 5학년, 저희 집에 2학년, 5학년이 있는데 5학년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1시간 반도 아니고 2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 학원 갔다 오고 뭐 밥 먹고 씻고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잘 시간이 돌아와요.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우선순위 시간 관리와 시간 일기를 작성하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. 그중에서 오늘은 시간 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시간 일기라는 건 아이들이 예전에 방학 때 저희도 방학 되기 전에 항상 했던 게 있죠. 주전자 뚜껑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이렇게 꿈나라, 밥 먹기, 씻기, 기상 해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별표 치고 했던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. 이 동그랗게 해오는 이 생활습관 계획표는요. 지키질 못해요. 네. 왜 못 지키는지 아시죠? 왜일까요? 생활이 매일매일 똑같이 동그란 거와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동그란 걸 매일 지킬 수가 있겠어요? 그래서 사실은 그 주전자 뚜껑 대고 그리던 생활습관 계획표는요, 지키지 못할 계획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시간일기라는 건 이 동그란 생활계획표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, 토요일, 일요일은 사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배제를 시켜주시고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활에 어떤 규칙적인 그 생활 패턴이 있어요. 학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 시간으로 두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여유 시간으로 둔 다음에 이 여유 시간에서 놀이, 학습, 독서, 셀공,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, 요 4시간들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. 이게 생활일기, 시간일기의 개념이에요.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 집에서 동그랗게 생활계획표를 짜고 온다면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 시간일기를 짜는 걸로 바꿔주세요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시간일기는 매일매일 짜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주말까지의 일주일 단위 계획표고요. 이 일주일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면 굳이 매주마다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 방학 때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주간일기라고 해서 주중이나 아니면 이제 학기 초 이럴 때 세워주시면 되고 혹시 이제 시간표가 뭐 예를 들어서 특이한 상황이 생겼다. 학원이 바뀌었다. 뭐 이런 스케줄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 크게 바뀔 일이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일기를 한번 짜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자, 저희 캠프에서도 이 시간일기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. 이 시간일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시간일기를 다 세우고 나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쓸 시간이 많았어?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. 가용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잘 습관이 들면 생활이라는 거에 시간일기라는 개념이 잘 들어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지도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갈 거고요.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시간을 쪼개 써야 되잖아요. 그 쪼개 쓰는 시간에 맞게 아이들이 타임테이블을 일단 짜고 그 타임테이블에서 어느 거 해야겠다라는 대략적인 계획들을 세우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.